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 며칠 전 기사에 나온 미아원 사고 이야기가 저희 아빠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아직도 저를 아찔하게 만들고 땀을 줄줄 흐르게 하네요. 저희 아버지는 미아원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는 미용실을 하셨고요. 엄만 제가 중학교 졸업하기 한 달 전 심장마비로 미용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하필 그때 미용실 안에 손님들이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이후 충격에 빠진 아빠는 한동안 술에 빠지셨다가 하루는 절 붙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예슬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이제 정신 차릴게. 엄마가 어제 꿈에 나왔어. 우리 예슬이 잘 부탁한다고. 예슬이 시집 갈 때까지라도 자기가 수고해달라고. 라며 눈물을 훔치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 마음이 부서진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하필 그때 아빠의 아침 근무가 겹쳐 저희 졸업식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속으로 졸업식 날 나 혼자 쓸쓸하게 있어야 하는 걸까? 친구들 보기 창피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걱정과는 달리 제 졸업식에는 저희 중학교를 졸업한 오빠들이 꽃다발을 10개가 넘게 들고 와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 오빠들은 친오빠가 아닙니다. 엄마가 미용실 운영할 때 가출하거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밖으로 새는 아이들을 미용 기술도 알려주고 밥도 챙겨주며 거두어 주었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오빠들은 엄마의 딸인 저를 지켜주기 위해 멋진 옷을 차려입고 나타난 거였어요. 야, 예슬아, 졸업 축하한다. 오늘은 너희 날이야. 알겠지? 이야, 그 꼬마 예슬이가 졸업을 하냐? 우리가 미용실에서 밥 먹을 때 너가 내 얼굴 보고 감자같이 생겼다면서 울었잖아. 아우 참, 나 그때 완전 어이없었어. 야, 네 감자처럼 생긴 거 맞잖아. 예슬이가 사람 볼 줄 아네. 라고 저를 놀리며 졸업식 구석에 혼자 있었던 저의 길을 팍팍 살려주었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챙겨주는 게 내심 밉고 질투가 났는데 어쩌면 엄마는 외동인 저를 위해 마음으로 낳은 든든한 오빠들을 만들어준 것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빠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고 한참을 놀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 후 고등학교에 올라간 저는 간간히 오빠들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공부 때문에 멀어졌고 아빠의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를 간 후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에 입학하고 다른 또래들과 같이 연애도 하며 즐기고 살았어요. 아빠는 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면서 미화원 활동을 계속하셨고요. 쓰레기를 옮기다가 안에 있는 깨진 유리잔에 손을 베어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으셨고 어두운 새벽에 근무하는 아빠를 못 보고 승용차가 아빠를 박아 몇 달간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아빠만 보면 늘 애틋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컸지요. 대학에 들어가 흥청망청 놀던 저는 순간 정신을 차렸고 아빠를 위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학기에 휴학을 하고 노무사 시험을 본 전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노무사 합격을 한 저는 한 법인 기업에 입사하였고 그때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곳에서 근무하던 회계사였고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죠. 감정적인 저와 달리 그 남자는 이성적이었고 팀을 이끄는 멋진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반했던 것 같아요. 반면 그 남자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저의 모습에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대쉬에 저도 용기를 적극적으로 내서 다가갔고 저희는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사내 연애를 지속하던 중
남자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예슬아, 우리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결혼 생각할 때 되지 않았어? 아이도 낳고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니까 하면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맞아, 결혼해야지. 그런데 나 아직 30대도 안 됐고 20대 중반이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결혼하고 싶어. 무엇보다 우리 아빠 때문에. 정년 퇴직하실 때까지만 같이 살고 싶네.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아빠 옆에서 약도 챙겨드리고 함께 한다고 약속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연애 조금만 더 하다가 결혼하면 안 될까? 라고 하니 남자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슬이 효녀네. 아버님 퇴직하시기 전까지는 함께 있어 드려야지. 예슬이 나이도 사실 결혼하기 이른 나이이고 오빠 마음이 급했나 보다. 천천히 생각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마음이 넓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아빠에게 큰일이 터졌어요. 일을 하던 중 아빠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오른쪽 눈썹 부분이 거의 찢어지기 직전의 상태가 되셔서 피가 얼굴에 주르륵 흐르고 입술이 터졌어요. 2인 1조로 근무하지만 현실적으로 넓은 동네를 짧은 시간에 끝내야 했기에 거의 1인 1조로 근무하시거든요. 그 틈을 타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아빠의 뒤통수를 무언가로 때려서 눕힌 뒤 목을 막 졸랐대요. 아빠 말로는 그 남자가 목을 조르며 죽어! 죽으라고! 니 때문에 니만 없으면! 이라고 말을 했더랍니다. 평생 남한테 미움받을 행동 안 하고 원수 만들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는 아빠였기에 이번 일이 큰 트라우마로 남으셨고 한동안 계속 잠을 설치셨어요. 집에 오면 구토하시고 어지러워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니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당연히 이번 일을 남친에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아빠 폭행당했어. 어쩌면 좋아 정말. 누가 이딴 짓을 하는 거야. 나 정말 미치겠어. 하필 그곳에 CCTV도 없었대. 골목길이라. 라고 말하며 펑펑 울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떤 놈이 장인어른 되실 분 얼굴에 상처를 냈냐고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막 저 대신 화를 내주었습니다. 남친은 아빠가 걱정되었는지 몸에 좋다는 것을 바리바리 챙겨서 아빠를 찾아가 안심시켜드리고 저를 대신해 정말 아들처럼 챙겨주었어요. 참 고마웠지요. 그런데 일이 또 터진 겁니다. 한 달간 잠잠하게 아무 일 없이 일하던 아빠에게 또 누군가 새벽에 아빠의 뒤통수를 가격한 겁니다. 그때 아빠가 손에 쥐고 있던 호신용품 소리로 위험을 알렸고 옆 골목에서 일하던 같은 조 아저씨가 뛰어와 그 범인에게 큰 화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묻지마 폭행 사건 이후로 아빠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런 아빠가 너무 걱정돼요. 저 또한 불면증에 헛구역질까지 와서 제대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미안해 예슬아. 괜히 아빠가 예슬이 걱정만 끼치게 해서 몸 아프게 하네. 누가 아빠를 싫어하나 봐.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나 봐. 아빠한테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니? 아빠는 우리 예슬이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세상이 참... 이라고 하며 울컥거리는 목소리를 애써 삼켜내셨습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전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빠에게 아빠 제발 일 그만두면 안 돼? 제발 나 이제 회사 다니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같이 살 수 있잖아. 이러다가 그놈이 아빠를 진짜 앗아갈까봐 무서워 죽겠어.
라고 하며 엉엉 울었어요. 아빠는 그러시더라고요. 예슬아, 아빠가 약속했잖아. 엄마랑. 예슬이 시집 보낼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슬이 책임진다고. 애 아빠 되는 사람이 직업도 없으면 어떤 집에서 우리 예슬이를 환영하겠어. 사돈네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일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막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다 필요 없어. 아빠가 위험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 나 결혼할게. 내가 결혼하면 일 그만둘 거야? 어? 라고 말했죠. 아빠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된다고 하며 되려 호통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걸 남친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나 결혼할 때까지 일하신다고 하네. 묻지마 폭행범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정말 나 불안해. 미치겠어. 그래서 내가 당장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젠 또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20대 중반 꽃다운 나이에 왜 벌써 가냐고 말려. 나 정말 힘들어. 오빠, 어떡해. 라며 엉엉 울었습니다. 오빠는 약간 화가 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래도 오빠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힘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건 오빠뿐이구나 싶었습니다. 전 그때 결심했어요. 아빠를 위해서라도 오빠랑 빨리 결혼해서 아빠 일 그만둬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빠는 계속해서 외줄 타기 같은 미화원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는 애가 탔죠. 페이스북에 속상하다고 심경글을 올리고 일기장처럼 감정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아닌 사람이 댓글로 오늘이 미용실 아줌마 딸 예슬이 맞아요?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누구지? 하고 프로필을 누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약 10여 년 전 미용사 엄마를 거두어준 오빠들.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졸업식을 쓸쓸히 맞이할 뻔한 저를 위해 꽃다발 10개를 들고 와 인생 최고의 졸업식을 만들어준 그 오빠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감자 닮았다고 놀렸던 그 오빠였어요. 깜짝 놀란 저는 바로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로 오빠, 나 오늘의 미용실 예슬이야. 웬일이야? 어떻게 나 찾았어? 대박이다 진짜. 다른 오빠들은 잘 살아? 다들 뭐하고 지낸대? 라고 보냈죠. 그러자 바로 답장이 오는 겁니다. 야, 대박이다. 애들이랑 옛날 이야기하다가 너 생각나서 페이스북에 쳐봤는데 너가 나오지 뭐야. 나 용인대 경호학과 졸업해서 지금 호텔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고 공부 지질이 못했던 형식이는 이번에 변시 합격해서 변호사 됐고 정호는 3년 준비한 경찰 공무원 이번에 합격했다. 다른 애들도 다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예슬아, 넌 왜 페이스북에 충예 마녀 힘들어하냐? 무슨 일 있냐? 일 있으면 오빠들한테 말을 해 이거사. 너네 엄마한테 빚진 거 우리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대요. 엉엉 울며 오빠, 우리 아빠가 묻지마 폭행범한테 당해서 지금 나 미칠 지경이야. 그놈이 새벽마다 우리 아빠 때리고 도망가.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이고 나 그래서 정말 힘들어. 라고 말하자 오빠는 버럭 화를 내며 어떤 놈이냐고 막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걱정 말라고. 나 경호학과 출신 아니냐고. 경찰에 못 잡는 거 내가 잡으면 된다고. 애들 모아서 너네 아버지 일할 때 한 달 정도 잠복하면 그놈 나타날 때 그때 덮쳐서 잡아야겠다고 하며 막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 오빠는 정말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끊고 바로 다른 오빠들한테 말해서 온누리 미용실 출신 오빠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빠를 때린 그놈을 잡겠다고 뭉쳤어요. 새벽 일찍 일 나가는 아빠인데 다들 직장이 있고 일이 있는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놈을 잡겠다고 일하는 아빠 근처를 배회했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그놈은 보이지 않았어요. 개똥도 약이 쓰려면 없다고 하듯이 정말 그놈을 작정하고 찾으려고 하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시간이 갈수록 오빠들이 지치는 게 보였고 저는 이제 괜찮다고 오빠들 마음 충분히 알았다고 말하려는 그날 새벽에 일이 터진 겁니다. 평소와 같이 아빠는 쓰레기를 수거하며 일을 하고 있었고 오빠들은 추운 새벽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아빠의 일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그날도 이렇게 지나가나 싶었을 무렵 갑자기 삐삐삐 하고 아빠의 호신용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빠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리였어요. 오빠들은 쌍욕을 하면서 이 새끼 나타났다. 잡아 씨팔 하면서 먹던 라면을 던지고 막 뛰어갔어요. 복면을 쓴 묻지마 폭행범은 오빠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습니다. 그놈이 워낙 빨랐기에 저와 다른 오빠들은 따라잡지 못하고 숨이 차 포기해야 하는 찰나 용인대 경호학과 출신 경호원인 오빠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그놈을 따라가는 겁니다. 잡힐랑 말랑 아슬아슬한 추격전 끝에 오빠가 넘어졌어요. 순간 하! 탄식을 지르고 못 잡나 싶은 그 순간 도망가던 그 폭행범도 넘어진 겁니다. 경호원 오빠는 바로 일어나 그놈을 몸으로 눌러 제압했고 복면을 벗긴 후 한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헐떡이며 달려간 다른 오빠들이 그놈을 완전히 제압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계속 그놈을 포위했지요. 숨이 찬 저는 터질 듯한 심장 때문에 정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아빠를 죽이려고 한 그놈의 얼굴은 보고 쓰러져야겠다 싶었고 안간힘을 쥐어짜 그놈과 오빠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서 복면을 벗은 그놈의 얼굴을 본 순간 전 깍! 비명을 지르며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얼굴은 그놈의 충격적 정체는 결혼을 기약한 제 남자친구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전 그 순간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눈을 뜨니까 병원이었습니다. 오빠들 말로는 제가 그때 엄청 소리를 지르며 울고불고 몸부림을 치다가 지쳐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놈의 얼굴을 본 후의 기억이 없었거든요. 오빠들이 왜 그러냐고 아는 놈이냐고 하길래 전 말했죠. 내 남자친구라고. 결혼 약속하고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다고 말하니 오빠들은 저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남친이라는 작자가 왜 장인어른을 죽이려고 한 거야? 지금 경찰 난리 났어. 검찰에서 압수영장 내려와서 그놈 집 뒤졌는데 종이랑 검색 기록에 완전 범죄, 살인 이런 거 검색한 거 다 나왔대. 정호가 경찰이잖아. 다 말해주더라고. 라는 겁니다. 제 남자친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제가 아빠 때문에 결혼을 미루니 30이 넘어간 남자친구는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미래가 창창한 제가 그놈을 떠날까 두려워 결국 장인이 죽으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벌인 거였어요. 완전한 인지장애고 판단 오류였던 거였지요. 장인이 없어지면 장인 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바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답니다.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놈 예전에도 4년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3년을 스토킹하고 괴롭혔대요. 그런 놈이 머리는 좋아서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회사에서는 젠틀하고 이성적인 척하며 뒤에서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놈은 살인 미수로 바로 구속되었고 아빠는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세요. 오빠들은 어떻게 하냐고 괜찮냐고 하며 저와 아빠를 걱정해주고 한동안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며 저희 부녀를 지켜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또 한 번 스트레스를 받은 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변시 합격한 형식이 오빠가 자기네 로펌에 말해서 소송 준비해주겠다고 하며 손을 뻗어주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돌아가신 엄마가 뿌려놓은 오빠들이라는 씨앗이 세월이 흘러 저에게 나무가 되어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큰 뜻이었을까요? 졸업식부터 시작해서 이번 사건까지 아마 정말 온누리 미용사인 엄마와 그 오빠들이 없었으면 전 정말 지금쯤 매일 밤 묻지마 폭행범 때문에 잠 못 이루었겠지요. 범인이 잡히고 아빠는 일을 관두셨고 저희는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놈은 1심에서 징역형이 떨어졌고 회사에서도 잘렸고 저도 그놈이 흔적이 싫어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끝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재판 기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지켜준 제가 감자라고 놀렸던 영인대 경호학과 출신 형식이 오빠, 묵지마 폭행범을 잡아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그 오빠와 전 지금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굳게 결심했지만 오빠의 진정성과 그리고 아빠의 응원 끝에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네요. 어릴 때는 능력 있고 이성적이고 할 말 다 하는 나쁜 남자를 좋아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과 마음씨 그리고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식이 오빠는 적어도 인성 그리고 마음씨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빠도 너무나 좋아했고요. 형식이 오빠와 만난 이후로 아빠는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꿈에 엄마가 안 나온다고. 하늘에 있는 너 엄마가 형식이 만나는 거 보고 이제 한숨 돌린 것 같다고 하며 환하게 웃는데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 못생겼다고 감자 닮았다고 말하며 무서워 엉엉 울던 제가 10여 년 뒤 그 오빠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받고 부부의 연을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참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 이제 형식이 오빠의 든든한 품 안에서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자려고요. 힘들어도 버티면 되나 봐요. 사람 때문에 죽고 싶었지만 또 사람을 통해 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